동한말의 사립유생그룹과 황간그룹 간의 정쟁은 정치 권력의 이익을 위한 투쟁사였는데요. 동한말의 황간은 황제의 주변에서 황제의 생활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황제의 신뢰를 얻고 황제를 통해 국가 정책과 권력의 이해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립유생들은 대부분 관리로 행정에 참여하였으나 이 시기에는 황간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더 이상 벼슬길에 오를 수 없었는데요. 서기 164년 초 사립유생 집단은 정변을 통해 황간을 몰아내고자 하였으나 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황간들이 반격에 나서면서 사립유생들이 당파를 만들어 사익을 취하고자 했다는 죄명을 들어 황간에 반대하는 모든 유생들을 당인으로 몰아 가볍게는 삭탈관직, 무겁게는 사형을 내려 황간 세력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이를 당고의 화라고 하는데 사립유생들을 당인으로 몰아 평생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도록 관리가 되는 자격을 박탈한 사건을 말합니다.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이 발발하면서 이를 진압해야 하는 황제의 입장에서 황보숭이 당고에 해금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한 영제는 해금 직서를 내립니다. 그러나 당고를 해금할 경우에 황간들의 입지가 향후 줄어들게 되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국면에서 결국 황간 세력과 황제 간의 정치적 타협을 봤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은 군사들을 지휘하여 황건적을 진압해야 하는 상황인데 황간이 군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요. 또한 황제와 황간들은 10여 년 동안 전국적인 수배령에 묶여있던 수많은 당인들이 황건적에 합류하여 가담하는 것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해금이 되면서 명의상으로는 당인이 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게 되지만 결국 이후 황간들에게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결국 이들을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중국의 황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동한말의 십상시는 10명이 아닌 12명입니다. 이하 12명의 황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많이 보시는 이름 중에 장랑, 조충, 곽성 등의 이름이 보이죠. 황간을 한국의 내시 정도로 이해를 하면 중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황간과 중국 고대 정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황제를 중심으로 사립유생, 황간, 외척 세력으로 구분할 경우에 황간에 대해서는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의 정치 관료나 외척 세력들조차도 황제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요한 황간에게는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예를 갖추거나 적어도 황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험담을 내려놓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는 뇌물도 많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조서나 칙령을 황간을 통해 전달하거나 읽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황간이 곧 황제인 것으로 대해야 했으며 황제의 조서 전달과 문서화되지 않는 황제의 의의도 황간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공손, 불손한 태도조차도 그대로 황간의 입을 통하여 황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황제 또한 조선의 왕처럼 사대부에게 휘둘리는 군주가 아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황제의 말을 전하는 황간에게 예를 다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를 이해하지 않고는 고대 중국 정치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황간이 모두 다 나쁘진 않았으며 당고를 해금할 때도 여강이라는 황간은 본인이 비록 황간이었으나 다른 황간 그룹의 행위를 무척 싫어하여 사립유생과 가깝게 지내 황제가 당고를 해금할 때 결정적인 작용을 하여 십상시의 미움을 사서 화를 당하게 되어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며 자결하였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발발하고 하진은 대장군으로 임명되어 스스로 수도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고 전국 각지의 군대를 소집하여 황건적 토벌을 준비합니다. 낙양에서는 황건당을 적발하여 황제 주변 2명의 스파이 황간을 잡아들이게 되고 황제는 무척 기뻐하여 하진에게 진후 자기를 내립니다. 영제가 당고를 해금한 후 하진부 자택을 통한 관료 선발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삼공이나 대장군 등 고관 대작은 조진부, 사마부, 하진부처럼 거처하는 자택에 명판을 대문에 걸고 관료를 선발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프 정피라 그러는데요. 다시 말해 사실상의 당파를 만들어
가신그룹을 운영하여 자신만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진이 더 이상 단순한 백정과 같은 우둔한 인물이 아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중앙정부에 진출할 당시에도 우선은 황제의 스승이었던 양처를 스승으로 모셨으며, 이는 하진이 상류사회의 사교권에 진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장군이 되자 스승인 양처가 당시 유명 유학자 공룡에게 축하 방문을 하게 하였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함으로써 공룡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가신그룹에서 대장군에게 무례하다는 이유로 죽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공자의 후대로서 널리 알려진 명사라 오히려 예로 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진은 무례함에 개의치 않고 벼슬길에 추천하여 관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를 봐서도 하진이 예의를 모르거나 다른 사람을 권력으로 짓누르는 막무가내의 인간이 아닌 지혜와 풍모가 있고 최고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의 수모도 감당할 수 있는 도량이 있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 하진과 실질적인 사돈관계인 장랑이 예주자사 왕윤을 모함하여 감옥에 가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위엔쿠의 양츠, 하진 3명이 연명 상소문을 올려 왕윤의 목숨을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황간에게 뇌물을 통해 벼슬길에 나섰고 장랑과는 사돈이라는 사적인 관계도 있었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거나 평형을 유지하는 감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사림 유생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나름의 원칙을 따르며 매사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하진의 가신그룹에 포함된 유표, 원소, 조조 등의 그 면면들의 내용과 하진에 대한 황제의 견제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